네, 이제 사과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두운 부분을 그렇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밝은 부분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용으로 지금 사과를 보고 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 제가 할 때는 사과에 붓터치를 좀 이렇게 많이 남기는 수채화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수채화 기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림 그릴 때 눈을 굉장히 흐릿하게 뜨고 그려요. 그러면 덩어리가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흐릿하게 뜨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리는 방법이 뭐 완벽하게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런 스타일의 그리는 방식이 생길 거야, 아마. 그러면 그거를 살려가지고 따라하면 됩니다. 좀 붓터치 많이 강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오랜만에 그리는 거라서 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화가들도 사과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색을 많이 섞을수록 탁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그걸 조심하고 싶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조심히 할게요. 왜냐면 저는 사과가 좀 많이 탁해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히 한번 터치를 쓰고 싶네요. 네. 좀 탱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잘 표현되는 사과를 그리고 싶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사실 그림자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주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저는 요새는 밝게 이렇게 먼저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잡아주고 칠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저번에도 어깨 부분 좀 강조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밝은 부분의 색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둠을 한번 잡아볼게요. 사과를 너무 오랜만에 그려서 좀 긴장되긴 하네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붓터치 쓸 때는 이 덩어리가 튀겼네요. 덩어리감이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지금 거의 눈을 약간 흐릿하게 뜨면서 보고 있어요, 사과. 일단 사과의 이런
결이 보이잖아요. 그걸 좀 살려주면서 나중에 이거 다시 잡아줄게요. 이게 사과가 말라야 이제 터치가 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은 번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면서 마르는 동안에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어두운 부분은 좀 붉은 계열 같이 쓰면서 할게요. 사과는 이 안에 부분을 좀 어둡게 그리면서 잡아줄 수도 있고 이 바깥을 좀 더 진하게 해서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살짝 마르는 동안에 여기를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 그리고 약간 반사각 부분은 조금 반대 계열 색깔 쓰는데 좀 푸른 계열 살짝 일단 잡아줄게요. 아마 나중에 다른 색깔도 더 돋긴 하겠지만 덩어리감이 좀 깨지지 않도록 여기 좀 붓터치랑 사이가 좀 차이 나는 부분 좀 재터치를 해주겠습니다. 노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살짝 일단 노란 색깔 좀 넣어줄게요. 사과를 잘 관찰하다 보면은 약간 초록 색깔 계열로 표현된 부분도 있고 노란빛도 표현된 계열도 있고 좀 그래요. 신기해요. 일단은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계열 잡았으니까 좀 말리고 좀 더 마른 다음에 색깔 더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이 칠해지기 전 동안에 문제 하나 낼게요. 그 인류 역사를 바꾼 3대의 사과가 있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아까 준비를 했는데, 종교계, 과학계, 예술계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3대의 사과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계에서는 먼저 아담과 이브의 사과래요. 과학계에서는 뭐였을 것 같아요? 누가 사과를 쿵 떨어뜨린 것 같은데? 네. 알 것 같죠, 여러분? 뉴턴의 사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술계는 뭘까요? 예술계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안 들어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예술계는 세잔의 사과래요. 세잔. 오늘 세잔이라는 사람을 한 명 알게 됐네요. 그쵸? 말리면서. 세잔은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예요. 인상주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인상주의는 빛을 그린 화가들이 많은 그 사조인데, 세잔은 보통 사과를 많이 그렸어요. 사과.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근데 사과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정물화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사과 막 뚝뚝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좀 여기 위치도 그렇고, 여기 막 천 모양도 그렇고. 그쵸?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정면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 모양은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 느낌이잖아요. 그쵸?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바로 내가 서서 눈앞을 이렇게 빤듯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바닥에 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도 얘는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데, 그러면 평면님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더 높게 있고 위치도 안 맞고 좀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또한 이런 산도 많이 그렸어요. 네. 사과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사과에 집착을 한 사람. 세잔. 왜 사과를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 응? 그리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같이 이렇게 구조를 좀 막 사과 쏟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렸을까? 사과를 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잔 이전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물화 잘 그렸죠, 여러분. 이런 걸 세잔이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건 이전 시대에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눈으로 사진처럼 찰칵 찍었을 때 나오는 장면 있죠. 찰칵. 여러분 샤르댕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샤르댕도 이렇게 똑바로 하나의 우리가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가 찰칵하는 장면처럼. 근데 이제 인상주의 나오고 그때 이제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사람이 카메라처럼 하면 안 돼, 화가가. 그래서 화가가 이제 카메라보다 더 뭔가 그림처럼 그릴 수 있는 그림들, 카메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을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이 사진이 아니라 탁탁탁탁 털어냈을 때 이런 물감들, 결국에는 물감의 그런 범벅인 거잖아요, 이 그림이라는 게. 그쵸? 그래서 그 색 자체, 그 다음 형태도 이 사물의 그냥 고유 형태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다시점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카메라가 아니잖아, 인간은. 그쵸? 우리 눈이 몇 개 있어. 한 개처럼 카메라처럼 한 개 딱 달린 게 아니잖아요. 두 개 달렸죠. 왼쪽 봤다가 오른쪽으로 봤다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 감아가지고 한쪽은 감고 한쪽만 떴다가 반대쪽 떴다가. 그쵸? 그리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사실 이 사물이 내가 바라본 그 방향의 사물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위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여기 뒤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모든 사물의 어떤 본질 이거를 한 화면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대요. 네,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 물체가 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색깔, 또 형태,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시점에서의 표현. 네, 얘는 그냥 그 정면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이게 잘 표현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고, 음, 이것도 그렇게 이제 딱 정면으로 봤을 때 표현. 바구니를 보통 그 정면으로 많이 그렸다고 해요. 얘는 하나의 시점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네. 카메라가 딱 찰칵 찍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세자는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래키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합니다. 선생님의 사과는 세잔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은 기초 수채화를 한다는 그런,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색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두운 부분 살짝 바닥의 어두운 부분. 저는 그때 울트라마린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울트라마린. 이 울트라마린이랑 이쪽 계열 세피아랑 반다이크 브라운 쓰면은 조금 그 천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바닥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 네. 그림자 같이. 나중에 그림자 다시 살짝 잡아줄게요. 일단 이렇게 칠해보고, 이제 좀 덩어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덩어리가 뭐랄까나 탄탄한 느낌은 좀 덜 드는 것 같아가지고 덩어리를 다시 잡아볼게요. 물을 좀 많이 써서, 사실 이런 색깔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좀 채도가 좀 낮아졌을 거예요. 원래 원색을 좀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붓터치를 좀 강조해서 계속 탄탄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그릴 때 이렇게 마르게 하면서도 붓터치를 좀 이 모양대로 선생님 저번에 말했죠. 찰흙으로 탄탄하게 만들듯이 계속 다듬어요, 저는. 네. 시간만 있으면 이거 좀 집착하듯이 1시간 정도 있으면 그리고 물기가 좀 없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좀 그림에 집중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있죠? 그 애플의 사과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혁명적인 사과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가 아침에 깎아준 사과?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가끔 이런 역사학자들 아니면 비평가들, 미술학자들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람 되게 유명하고 되게 뭐 그런 예술가래.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감흥을 주는지, 나한테는 어떤 감흥을 주는지, 그냥 단순히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지지 말고, 아, 그래, 유명하대? 어떤 부분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지. 나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나한테는 유명한 작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나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나 어디 책에서 그 사람 유명하대. 그래서 뭐 그렇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의 어떤 음악적인 그런 것들 되게 마음에 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됐는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미술가들도 나중에 그런 미술사 배우긴 하겠지만 피카소가 유명하대, 뭐 고흐가 유명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봤을 때 뭔가 여러분한테 그 안에 울림이 있다면은 그게 당연히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감동을 주면은 그 자체로 좋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또 의미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사실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이거 똑같이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시 수채화 같은 거 할 때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는 할 수 없어. 이 밝은 부분은 최대한 밝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반짝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지거든요. 여기 좀 안 말라가지고 지금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면서. 그림자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이 사과의 결 있죠? 이 결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결대로 붓터치를 좀 해야 나중에 탄탄하게 그림이 보이거든요. 대충 형태는 잡힌 것 같은데 좀 찌그러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좀 말라야 될 것 같아요. 마른 다음에
좀 얇은 붓으로 꽁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먼저 좀 진하게 할까요? 사실 그림자를 잡아주면은 물체가 좀 사이랑 이렇게 차이가 좀 나게 표현되거든요. 여기 좀 아까 잘못 칠해서 좀 찌그러졌어요. 아쉽네요, 여기. 좀 닦아볼게요, 여기. 제가 여기는 그냥 나중에 다시 보수하는 걸로 하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입시 수채화에서는 이 정물만 사과만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리면서 이제 마를 동안에 다른 정물을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로 그리니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붓터치를 가하니까 지금 조금 번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좀 꽁지 느낌 살짝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꽁지도 이거 그냥 나뭇가지 느낌으로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19세기에 나중에 미술사도 배우긴 하겠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한 그림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들이 표현되는 그런 사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랑 또 영국에는 산업혁명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화가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이즘 이런 게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때 신고전주의, 이즘이 거의 무슨 주의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네, 그런 거 나타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미술사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같이 한번 또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탄탄하게 옆에 정리 좀 해볼게요. 이제 사과가 탄탄해야지 사과 같잖아요. 그쵸? 세자는 왜 사과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사과가
아무래도 색깔이 붉은 계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약간 계열이 파랑 초록색 계열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하나에 있으면서 이거를 그러면서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좀 마를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미술 어, 기법, 수행 그런 관련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일단 참고로 해서 좀 더 재밌는 수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 고민이에요. 아마 코로나 이게 좀 더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면은 어떤 좀 더 재밌는 수업을 해야 될지 수행평가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쵸 여러분? 이거를 살짝 눈을 감고 계속 감싸준다고 생각하고 만져주면은 좀 더 그 탄탄한 느낌의 사과가 나오게 돼요. 화장지를 좀 쓰면서 대략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이 밝은 부분을 붓터치가 많이 들어가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탁해지거든요. 채도가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쵸? 끝부분 살짝 잡아줄게요. 사진 이미지도 약간 그래가지고 잡아주면 형태가 조금 더 어, 탄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이제 기다려서 마른 다음에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속 사과만 손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도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과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는 일단 하이라이트 표현,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좀 진하고, 또 여기는 그림자고, 그림자 밑에 이제 반사광 사실 표현했어야 됐는데 좀 반사광이 많이 잘 안 나타났죠? 지금 종이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네, 반사광 느낌. 좀 어두워지면 밑에 그림자 좀 더 진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살짝 마른 다음에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일단,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네. 어때요? 좀 괜찮나요? 좀 더 정리하면은, 더 예쁜 사과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